옛날 거일수록 굉장히 단순해. 그렇게 해서 이 6군데로 에너지가, 우리의 몸에 있는 에너지들이 사실은 빨려 나가고 있어요. 빨려 나가고 있어.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이렇게 서 있는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서 있는 쪽으로 쓰고 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 집중해서 안 보더라도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 위해서 CC카메라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눈이. 오늘 지금 말씀드릴 얘기는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되는지, 불교에 보면 사람들이 남방불교 불교 수행법은 윗바사나 아닙니까? 윗바사나 아니고요. 불교 수행법은 어디에 나오냐면 반야신경에 다 나옵니다. 반야신경에 다 나옵니다. 반야신경에 불교 수행법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반야신경에 온 나옵니다. 온, 맞잖아. 색수상행식 온.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그걸 12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러면 그 18개가 됩니다. 18개. 18개. 그 다음에 사성제가 나오고요. 사성제, 무고진멸도, 무고진멸도, 사성제 되겠습니다. 사성제. 자, 또 뭐가 나오지? 반야신경을 모르겠다. 12연기 나옵니다. 12연기. 아유,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요. 자, 12연기 나오고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그럼 다 나온 걸로 치고 요거를 묶어서 온처계라고 합니다. 온처계, 5온 12처 18개. 이거를 또 다른 걸로 묶어서 쓸 때는 삼과설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과목, 삼과설, 세 가지 과목, 온처계 삼과설, 이렇게.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오온, 그죠? 반야신경 할 때 제일 오온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부처님께서 초기경전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게 오온입니다. 오온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성제입니다. 윗바사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반야신경이 만들어질 때까지도 그때까지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게 주류였었구나, 불교의 수행법은 이런 게 주류였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뭐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주류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실제로는 공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성을 잡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화웨이가 핸드폰 만들다가 미국한테 두드려 맞고 끝난 건 아니고 쭉 떨어졌잖아요. 그런 화웨이가 씹어. 예를 들어서 씹어. 소송 같은 걸 걸어. 너네가 우리 거 베낀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를 소송을 걸어야 되냐면 애플이나 삼성을 걸어야 됩니다. 화웨이가 샤오미 뭐 이런 데를 소송을 걸잖아요. 그렇게는 안 겁니다. 높은 놈, 센 놈을 걸어야 내가 좀씩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인도나 이런 데도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회사랑 소송을 겁니까? 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유행하던 방식들을 대표성으로 잡아서 공이 거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A급은 아니구나. 그럼 윗바사나나 이런 게 없었느냐?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중국에서도 천태종에서도 지관법, 사마타 유파사나를 얘기했었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수행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처님이 뭘 밀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밀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불교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거는 사실은 이거고, 방법론적으로 제일 많이 쓴 건 이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다 쉬어보면 됩니다. 그걸 다 쉴 수 있습니까? 컴퓨터가 쉽니다. 제가 쉬는 게 아니고, 찾기 누르면, 여러분 한글에서도 찾기 누르면 지가 찾잖아. 그래서 찾기 해가지고 바꾸기 누르면 몇 번을 바꿨습니다. 애가 이렇게 딱 얘기해 주잖아. 쉬워. 이거 찾는 거 일도 아니에요. 지금 시절에는 이런 거는 뭐 껌입니다. 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사성제 안에 나중에, 사성제가 고진멸도잖아요. 이게 약간 뭐 그 복잡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도에 37가지가 또 들어가요. 37가지가. 그게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입니다. 여기에서 팔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합치면 앞에 숫자를 쭉 더하면 37가지입니다. 주산 부기 하신 분들 바로 암산됩니다. 그리고 인생 편하게 사셨던 분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뭐 더하기 하기도 귀찮고 에라 이씨 뭐 그렇겠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팔정도 나오는 거고, 사념처, 신수신법, 거기에 관법 같은 게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 37가지 중에서 요 7항목이잖아. 항목은 개수는 총 37가지지만 항목은 7가지잖아.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성제 팔정도라고 들어보신 겁니다. 이 중에 대표성을 가지는 건 팔정도. 넘버 1은 팔정도고, 그럼 넘버 2는 뭐가 될까요? 찍어봐. 뭔 사성제요? 사성제 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동네 사람들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했어요. 자, 찍어봐. 자, 1, 2, 3, 4, 5, 6, 7, 9, 7 중에서 이게 1등이야. 2등은 뭘까? 1번이에요, 1번.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제일 그래서 중요한 건 서론 아니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맨 앞대가리에 나오거나 맨 끝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절에 따라서 맨 끝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고 맨 앞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발문이 서문이었던 경우도 있고, 발문은 맨 끝에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서문이었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글쓰기를 할 때 시작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 앞에서 주저리 글을 쓰면 그게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글 청탁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대에는 앞에 서설이 좀 길어. 이렇게.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하면 돌아갑니다. 방송도 돌아가고, 신문이나 이런 사설 쓰면 한 3줄 읽다가 날립니다.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한테도 제가 원래 그 핸드폰 번호를 저는 비공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차피 모르는 번호는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사연이 많아. 3줄 이상 되면 안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났을 때 제가 그런 걸 보냈는데 혹시 안 보셨어요? 당연히 안 봤습니다. 그거 저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 긴 거 오면 대부분 날립니다. 한 2줄 보다가 이게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 날아갑니다. 그걸 일일이 다 모든 카톡을 다 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시절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읽을 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박간 장반들 같은 경우는 신문을 한 2개씩 구독하면서 싸면서 그거를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읽었다.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치질에 걸렸습니다. 진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고도 한 글자도 안 뺐다. 그걸 자랑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어. 진짜. 지금은 지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그걸 누가 봐? 신문을 누가 봐? 보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포탈에서 기사 이렇게 쭉 이렇게 몇 개 보다가 관심 가는 거 몇 개 딱 보고 끝이지. 맞잖아요. 그 신문 몰락이잖아. 신문이 몰락해서 신문사 회사들에서 종편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종편을 만들어 보니 방송도 끝났죠. 시절이 지금 방송도 끝났죠. 예전에는 조선일보에 한 줄만 나와도 매출이 바뀐다는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조선일보에 뭐가 나왔는지도 잘 몰라. 조선일보는 둘째치고 KBS나 MBC에서 나와도 잘 몰라. 그러면 드라마 같은 거 유행하면 어떻게 봅니까? 그냥 다시 보기나 몰아보기로 그것만 이게 뭐 좀 된다더라. 그러면 그것만 보는 거지. 맞잖아요? 주어진 걸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식의 파편화가 지금 가중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앞대가리에서부터 일단 조지고 들어가야 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헤드라인부터 세게 잡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너 이런 거 알아? 이렇게 약간 똘틱하게 예의를 갖춰서 우리 손을 한번 잡아봐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이게 아니야. 지금은 쑥 들어가는 시절이야. 시절 자체가 바뀐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미적미적거리면 탈락입니다. 탈락!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두괄식이 굉장히 유행하는 시절이고, 예전에는 사실은 맨 마지막에 미괄식에서 결론 쪽에서 뭔가를 내는 그런 방식들을 선호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1타가 8 정도로 맨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요 맨 앞이나 맨 뒤는 상징성으로 봤을 때 일단 중요하다. 일단 중요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사성제 안에 이거는 묶여 있는 거고, 요거는 별도 품목입니다. 별도 이렇게 반야신경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요거는 딱히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거는 그냥 패키지로. 우리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 우유 하나 사면 우유 2개를 작은 걸 엎고 있지. 그런 거 몰라? 하나 샀는데 애가 애기를 엎고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패키지 상품. 요거는 조금 다른 거구나. 요거는 품목이 좀 다르구나. 요거는 우유면 요거는 요거트인갑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누가 그렇게 구분했냐? 반야신경을 만드는 사람들, 그 시대에는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행법으로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사실은 연기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왜 이런 거를 불교의 대표적인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윤리교과서에서 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으로 사성제 8정도라고 배우지 5인 12처 18개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처님 이전부터 돌아다니고 있었던 걸 부처님이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이 만드신 거.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F를 상징하는, 예를 들어서 기계가 뭐냐 그러면 아이폰. 아이팟도 있었잖아요. 그때 저 MP3는 애플이 만든 거 아닙니다.
애플이 개량한 겁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온 이런 거 12연기 이런 거 복잡하니까 12처 말씀드릴 겁니다. 12처가 뭐냐? 명상에서는 사실 이 12처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해요. 원래는 5는 정신에 집착하는 사람, 그 다음에 12처는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 18개는 정신과 물질에 모두 집착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진 수행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12처만 말씀드릴게요. 12처가 뭐냐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안은 눈, 이는 귀, 비는 코, 설은 혀, 신은 몸, 그 다음에 은은 생각. 그 다음에 눈에 대응하는 거는 색. 그러니까는 그냥 색이라고 씁시다. 이건 색 그냥 써도 되겠어. 그 다음에 귀는 소리, 색깔 이렇게 쓰지. 코는 냄새, 조금 있어 보이게 향기로 합시다. 조금 있어 보이잖아. 혀는 맛, 몸은 감촉. 이게 생각보다 에너지가 강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게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 몸이 생각보다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생각은 뭐지? 색성향 미촉 법인데 이 법은 뭘까 도대체? 이 법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어려운 글자예요. 인도 불교에서 저게 여러 의미로 쓰이거든요. 진리라는 의미로 쓰이고, 그래서 민법 상법 할 때도 그 진리 기준으로 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요소라는 의미로 써요. 원자나 이런 식의 의미로 써요. 그것은 불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변의 요소로 쓰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생각, 이런 외부 감각이 없이 그냥 생각, 이런 눈이나 귀나 코나 이런 감각기관 없이 생각만이 대응하는 거,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 대한 회상, 추상, 공상, 망상, 내일 내가 뭐 해야지? 이거는 이런 감각 없어도 되지, 작동하지. 그걸 법이라 그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게 법이야. 그게 법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각 대응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대응 관계.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어려우면 원시인입니다. 이게 지금 2500년 전 사람들에게 얘기되고 있었던 이야기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굉장히 단순해요. 옛날 거일수록 굉장히 단순해. 그렇게 해서 이 6군데로 에너지가, 우리의 몸에 있는 에너지들이 사실은 빨려나가고 있어요. 빨려나가고 있어.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이렇게 서 있는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서 있는 쪽으로 쓰고 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 집중해서 안 보더라도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 위해서 CC카메라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눈이.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 내 몸에 에너지가, 쉽게 말해서 내가 100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런 걸로 해서 에너지가 기본, 공회전을 해도 에너지가 계속 소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공회전을 해도. 꼭 거기에 막 집중해서 뭘 안 해도 어느 정도는 깔려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감각기관을 집중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제일 그냥 외부 대상을 우리가 컨트롤할 때, 안 그러면 받아들일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눈귀입니다. 눈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명상할 때는 이 에너지를 내 안에서 돌려야 돼. 밖으로 나가는 거를 막아야 돼. 마치 댐에 수문을 막듯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댐이 있는데 거기에 수문이 6개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수문을 다 활짝 열어놨냐? 그건 아니고, 보통 때는 조금씩 열어놨지. 이렇게 밑에. 우리 소양강댐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게 수력 발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다가 어떤 때는 수문을 다 개방할 때도 있죠. 그리고 물이 적으면 막아버리죠. 그거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문 6개짜리가 있는 건데, 내 안에서 명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밖으로 다 새나가면, 쓸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언제 집 사냐?
집을 사고 싶으면 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수문을 막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습니다. 100%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 90%까지는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막느냐? 눈은 감으면 됩니다. 눈은 감으면 됩니다. 감으면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대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감으면 이런 빛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좀 보여요. 훤해. 그래서 안대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코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아무 냄새도 안 나게 하거나, 아니, 귀는 소리가 안 나거나, 아니면 음악 소리 같이 내가 이렇게 단순 반복적인 소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떠나게 만들어주면 돼. 이런 작업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스타벅스에서 영어 공부하는 애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언뜻 보기에는 저게 공부가 되나 싶은데, 여러분 자녀분들도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 꽂고 막 뭐 큰 소리가 나게, 옆에 사람까지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게 하고 공부를 해. 이게 미쳤나 싶은데 됩니다. 아주 조용한 거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내가 소리를 컨트롤, 걔가 그거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다. 듣고 있는 거 아니다. 그걸 들으면 이 공부는 못해. 그 소리를 통해서 이 감각을 차단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듣거나 소리를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향도 두 가지 방법이에요. 아예 냄새가 안 나게 하거나, 안 그러면 향이 잔잔한 향이 깔려서 그러면 마취가 되거든. 이게 코라고 하는 게, 모든 감각기관은 반복적인 감각이 이렇게 일정한 패턴으로 왔을 때 곧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청국장집에 들어갔을 때 냄새가 나지만 나올 때 냄새를 못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맛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입속에 있는 공기를 다 없애서 맛 자체를 차단시키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제일 그나마 쉽습니다. 이거는 내가 100% 통제를 못해. 열려있기 때문에 일로 계속 뭔가가 자극은 들어오는 거야. 강한 자극이 아니어서 그렇지. 예. 귀도 마찬가지죠. 이게 뚫려 있죠. 눈은 가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가리면 뭔가가 또 안에서 살살살 움직입니다. 눈이 굉장히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이 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게, 이게 복병입니다. 안 움직이라는 게 사실은 몸에 대한 에너지를 통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명상할 때는 안 움직이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감각이 차단되면 어딘가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천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느냐? 히말라야를 뚫고 올라오려고 하지만 마그마가 너무 두껍지. 그러니까 옆으로 삐져나가는 거지. 5,000m, 8,000m를 어떻게 뚫고 나와?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뚫리는 거고, 그게 사천성 대지진입니다. 히말라야 밑에 마그마가 있습니까? 인도 대륙이 박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고압, 고열이 얼마나 축적되겠냐고. 인도 대륙이 거기를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생각을 해봐.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팍 분출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 그러니까 옆으로. 이게 사천성 대지진. 아니면 위쪽도, 히말라야 쪽도 좀 낮은 데는 지가 흔들어 버려요. 네팔 대지진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카투만두 그때 뭐 절단 났었잖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요걸 다 차단을 시키면 제일 연결고리가 의외의 곳에서 갑자기 그 에너지들이 강해집니다. 그게 감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몸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스물스물한 느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통 때 일반적으로 살 때 느끼지 않았던 감촉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향을 안 피웠는데도 향 냄새 같은 게 나고 그런 거 있어요. 이게 감각의
에너지가 투여되면서 감각이 왜곡 현상이 사실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게 실제로 느껴집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그게 생각하고 붙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각은 집중하면서 극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만 되면 저놈이 뭘 건드리냐면 과거에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비디오처럼 팍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눈에 뭐가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명상들을 조금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일 빠른 거는 눈에 뭐가 보여요. 빛이 보이는 거는 집중할 때 보이는 거고, 그 단계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영화 틀어줍니다. 영화 틀어줍니다. 언제까지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언제까지 보입니까? 에너지가 소모될 때까지 보입니다. 에너지가 소모될 때까지. 그래서 눈에 뭐가 보여. 그게 내 기억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외부 대상을 보게 되면 그게 일종의 투시입니다. 투시. 그리고 전생이 보일 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전생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느낌이 쎄합니다. 딱 보면 왠지 남 같지 않아 라는 느낌이 납니다. 이 감정이입이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갑니다. 야, 이거 뭔가 좀 다른데? 이런 거. 이런 거. 가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걸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히만 잘 반복해 주시면, 한 열흘 정도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루에 몇 분을 하냐? 15분에서 30분 정도를 투자했을 때. 이런 거는 별로 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랜덤입니다. 제가 저게 랜덤이 아닌가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언제? 고등학교 때. 랜덤이 아니면 대박입니다. 이거는. 이게 책도 볼 수 있다. 투시를 했을 때 책도 볼 수 있어.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야. 덮여 있는 책을 본다니까. 덮여 있는 책에 페이지가 보여. 그리고 그런 거는 나중에 일어나서 책을 뽑아서 확인해 보면 그 페이지에 그 글자가 있어. 그래서 검증 가능한가를 봐야 돼. 이게 진짜 사건인가? 안 그러면 이게 지정신이 아니었고 헷가닥해서 뭐 헛게 보이는 건가를 계속 봐야 돼. 그걸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제일 빨라. 눈이 제일 빨라. 그 다음에 소리. 그리고 가장 잘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감촉입니다. 어디가 간지럽고 뭐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계속 이런 게 레지스탕스처럼 뭔가 아예 큰 거면 사람이 좀 어떻게 처리하겠는데 아주 야리모리하게 옵니다. 이게 이거는 해보면 알아. 안 해본 사람은 설마 이렇게 하거든. 그래. 그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사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혀에서 공기를 빼서 혀뿌리를 윗 이빨 끝에다가 대라. 향은 한 번은 줬고 나머지는 안 줬고, 나중에 그 향 들어간 걸 또 한 번 내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향이 반복해 왔을 때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없을 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팝송 같은 걸 귀에다가 꽂고 하는 놈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집안에 조용한 데서 하는 놈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사람 나름이지 어떤 방식이 꼭 맞아요는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향 매니아로서 얘기하면 향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제 그냥 권장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죽이는 방법을 쓰는 거고, 귀는 조용히 하거나 음악을 틀어줬죠. 그래서 이게 죽이는 방법을 쓰는 거고, 눈은 안대로다가 조졌죠.
그래서 나름 이런 것들을 수문을 최대한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는 않고 이렇게 하세요 해서 그 목적만 맞추면 되지, 여러분이 꼭 이거를 전체를 다 납득하면서 갈 필요는 없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의상가만 확실하고 약상가가 확실하기만 하면 내가 감기 걸렸으면 그냥 처방대로 지어서 먹으면 낫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아닌 상황에서 내가 모든 처방에 들어가는 약까지 전부 다 알아야 되고 그 약 성분의 효과를 내가 이해하고 지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해주려면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은.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맙니다. 그리고 직접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를 해줘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은 의사와 약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환자만 되면 되고,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정도만 해주면 돼. 저 사람은 입만 갖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름의 경험치를 갖고 있구나, 임상 경험들을 상당히 깔고 있구나 라는 신뢰도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왜 제가 여러분을 눕도록 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리락 하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